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챕터 1장에 보시면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기본 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강약 조정을 해가지고요 챕터 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알고 계셔야 되지만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간에 보시면 난이도가 좀 있는 심화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처음 하실 때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약간 경제학의 두려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약간 기본적인 측면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되면 우리 보론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 있는 심화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제 기본 커리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글쎄 잘 모르겠어. 심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오케이? 근데 이게 제 수업을 듣지 않고요. 혼자 다른 수업을 듣거나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은 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이렇게 되는데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경제학 짱박사 커리를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배속을 올리시더라도 제 수업을 한번 빠르게 듣고 심화 내용 보시면서 객관식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경제학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뭘 다루는 학문인가 하면은요. 우리 경제 문제를 다루는 건데 경제 문제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학문이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활동이란 자, 물건을 사고 바이하고 또는 물건을 만들어서 셀하는 거와 파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바이와 셀을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물건을 사고 파는 현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야. 어디서 일어나죠? 맞아요. 마켓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와 파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사는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소비자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주체를 생산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물건을 생산하고 누가 물건을 구입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 시장의 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계속 얘기할 건데 자, 요거 시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자,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거는 사고 파는 것이고 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소비자나 생산자나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교환을 해 가지고 서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좋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맞아요. 돈이 제한돼 있네. 물건이 제한돼 있네. 생산자도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좋지만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기술이 제한돼 있고 노동과 자본이 제한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현상,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활동, 그게 바로 경제학인데 여기서는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여기요. 희소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 문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고 생산된 걸 어떻게 분배해서 나누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의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
근데 그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고 돈이 제한돼 있고 건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원이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문제도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할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학원을 들을지 어떤 선생님 들을지 그런 거 고민하잖아. 그게 전부 다 선택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학의 몇 가지 용어들을 볼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요. 경제제가 있고 자유제가 있어요. 자유제라는 건 뭐야? 프리를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프리, 공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짜제를 우리가 자유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선택하지 못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이걸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할게요. 경제학에 경제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희소성 이게 떠올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경제제다라고 하면 이게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 희소한 재화야. 오케이? 희소한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바로 경제제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게 선택이잖아. 어쩔 수 없이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희소한 재화다라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재화를 경제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유제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오케이? 공기라든가 물 이런 것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비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이렇게 하면은 자원이 희소하잖아.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경제제가 되겠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재와 생산재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재는요.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보리가 일반 최종 소비자에 의해서 보리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면 그 경우는 소비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보리가 어떤 공장에 들어갔어. 그래서 청량 음료를 만드는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보리는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재가 됩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냥 용어 정리로 가볍게 보시죠. 자,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 자원 해놨는데 재화는요. 이렇게 소비재와 생산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화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요. 다 눈에 보입니다. 오케이? 근데 서비스, 용역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쓸모가 있어서 경제재와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여야지. 여러분, 돈과 노력을 뭐라고 표시하면 돼요?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가를 치러야지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오늘날 서비스나 재화 같은 것은 같이 결합돼서 소비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의료기구가 필요하죠.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엑스레이라든가 수술 도구라든가 이런 의료기기가 없으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서로 융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구분이 좀 미묘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은 재화랑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상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재화, 서비스, 자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자원을 얘기할 겁니다. 뭔가 만들 때 보시면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노동은 인적 자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자원 같은 거, 토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 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건물을 짓거나 하려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본재라고 합니다. 캐피탈 또는 캐피탈 굿즈 이렇게 하는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자원 땅은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생산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요즘 같은 경우에 생산을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없으면 일 못하는 거 아시겠죠? AI도 당연히 없으면 이제 앞으로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사다리 같은 거 아니면 포크레인 같은 거 약간 뭐라고 할까? 생산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 이걸 바로 우리는 자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경제학에 사용되는 용어들이니까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의 욕망은 아주 많은데요.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에 직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언제나 희소성이라는 말 잘 체크해 주시죠.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 이 잘 선택한다라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와 경제하려는 의지, 이렇게 경제 이런 표현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소성,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요. 이거 되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낭비가 없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최대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게 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게 되는 원칙을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 1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을 봤다 합격했어. 이왕이면 고득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합격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1년 안에 합격하는 거랑 2년 안에 합격하는 거랑 빨리 합격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비용 같은 것들은 나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최소 비용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인트로 측면에서 얘기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희소성이라는 게 잘 반영되어 있는 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국가 내에서 어떤 기술과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회가 모든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낭비 없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저 뒤에 나중에 가보면 독점 시장에 대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거야. 우리가 독점은 되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쁠까요? 왜 나쁠까? 독점이면 기업이 혼자 있으면 그냥 나쁜 거야? 아니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낭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두 생산물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거. 여기 보시면 소비재, 생산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면 이게 쌀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뭐 탱크, 미사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생산물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을 생산, possibility,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곡선상에 있는 점은요.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나타냅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 내가 만약에 두 가지 과목을 시험 봅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언제나 두 가지 과목만 있어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과목이 있어. 그냥 기타 등등 과목을 뭐 헌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처럼 이렇게 점수 가능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D점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 곡선 요걸 나타내는데 내가 경제학이 70이면서 헌법이
뭐 80점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내가 경작 점수를 올리려고 해. 그럼 경작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헌법 점수를 좀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요. 대가를 치르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경작 헌법을 5시간, 5시간씩 공부하고 있었는데 경작 점수를 더 올리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작 점수를 더 많이 하면 대신 문제는 뭐다? 맞습니다. 헌법 점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생산 가능 곡선 해서요. 여기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하는데 얘가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이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X축에 나와 있는 소비재, 쌀의 생산을 증가시킬 때 Y축에 있는 생산재의 생산량, 미사일의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마찬가지야. 내가 경작 점수를 더 높이려고 하면은 헌법 점수를 그만큼 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D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과 IQ를 최대한 다 활용하는 것인데 요 안에 있는 요런 점 있잖아요. 요런 점. 요런 점은 어떻게 됩니까? 요런 점은 낭비가 있는 점이야. 왜냐면 내가 경작 점수를 70점 받았는데 헌법 점수를 40점 받았다 이러면 아니 내가 만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 경작 점수를 늘리거나 경작 점수가 70이면 헌법 점수를 더 80점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점은 낭비가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위에 곡선 상에 있는 요런 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점수를 나타내고요. 자,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G점 이렇게 할게요. 내가 헌법 점수를 80점을 받게 되고요. 경작 점수를 만약에 90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능력으로는요. 달성이 불가능한 그런 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곡선 상에 있는 PPC의 어느 한 점에 있을 때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안쪽에 있을 때는 약간 비효율적 이렇게 낭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때 어떤 거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다른 걸 포기해야지. 여러분들이 경작 공부를 했다 그러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되는 대가가 발생합니다. 왜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희소하고 에너지, 체력 이런 것들이 다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활동 함으로써 이게 선택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해야 하는 다른 활동들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거 그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어떤 친구가 만약에 경제학을 공부할까? 경제를 공부합니다. 그럼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 졸려. 잠을 잘까? 아니면 여행을 떠날까? 아니면 영화 감상을 할까? 영화를 볼까? 자,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죠.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하면요. 요거를 초이스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잖아? 경제학을 공부하잖아? 그렇게 되면 요게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요.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면 잠자는 거, 여행, 동시에. 여행하면서 잠자거나 여행하면서 영화 감상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둘 중에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내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게 first best고 이게 전체선 second best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정해 가지고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까워, 안타까워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잠을 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예, 이걸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회비용이다 이렇게요. 앞에 포자를 써주세요.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되면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에는 또 다른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기회비용,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 원점, 오리진이라 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설명할 때 얘기하는데 여기다 이제 눈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게 오목한 거예요? 볼록한 거예요? 여러분 렌즈가 이렇게 생겼어. 오목 렌즈입니까? 볼록 렌즈입니까? 이거를요, 렌즈를요,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봐. 이거 오목이야 볼록이야? 오목한 거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 수평축이 x제고요. 쌀이라 해도 되고 수직축에는 미사일같이 y제라 합시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A점은 뭐야? X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요. Y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X를 한 단위 생산할 때 Y를 포기합니다. 한 단위 생산할 때 Y를 포기해요. 요거 내려가는 게 Y제를 포기하는 거잖아. X제를 한 단위 생산할 때 Y를 포기하는데 그때 포기하는 Y제가 대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요거 멀리서 보려고 이게 X제 하나라고 할게요. 쌀 한 가마를 더 생산할 때 Y제를 포기하는데 처음엔 요만큼 포기하고 그 다음엔 이만큼 포기하고 그 다음 이만큼 포기 점차 포기하는 게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표현하면 A점에서 여기를 할게. B, C 곡선 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에서 B로 점차 C로 이거 이동시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생산시 오케이 생산할 때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 Y제 양이 포기하는 줄어들어드는 감소하게 되는 Y제의 양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 X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뭔가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 Y제 양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더 자세하게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일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X제를 생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밀하게 보면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할 때요. 기회비용 앞에 뭐라고 써주면 좋으냐면 X제의 요걸 좀 써주세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면 체증하지 않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어떻게 됩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x를 점차 증가시킬 때 yz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 교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가 되는데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x가 점차 증가할 때 y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yz가 점점점 작아진다. 얘는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얘는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요게 한 문제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얘는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y제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때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x제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제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원점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1번 문제로 한 문제 정도 나오면 요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요 생산 가능 곡선 연결해서 오목하냐, 볼록하냐, 그런 거랑 기회비용이 체증하냐, 체감하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앞에서 우리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같은 말로 돌고 도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경작은요, 매 순간 저러한 희소성 때문에 선택에 직면할 때 이왕이면 잘 선택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건데 합리적, 레셔널을 번역한 거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선택의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선택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what?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직장을 다닐까?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럼 시험 준비하면 어떤 시험을 준비할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각종 자격증 시험 준비할지 그런 걸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택하기로 했어. 좋아.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것인가? 그 방법과 관련한 거예요. 독학을 할지, 학원을 다닐지, 학원도 실강으로 다닐지, 인강으로 다닐지,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한 게 바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거고요. 만약에 생산했어. 그럼 그에 따라서 내가 노력한 만큼 합격하게 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이러한 기쁨과 관련한 소중한 경험을, 행복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그래서 for whom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게 이제 경제학의 3대 문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경제학이 유명한 사무엘슨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요즘 뭐 들어보셨을 거야. 맹퀴의 경제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엔 사무엘슨의 경제학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사무엘슨의 경제학이 모든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것들을 경제학의 3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리스펙트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슨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받아들이다가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좋아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어. 언제 시작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when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있는데 현재 세대가 소비를 위해서 자원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세대는 그렇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예 맞아요 줄어들잖아. 그래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지금 소비할 것인가
나중에 소비할 것인가? 지금 생산할 것인가? 나중에 생산할 것인가? 여기 한정이라는 말 있죠? 희소성이라는 거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지구라는 것을 후손에게 잘 좋게 물려줘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얘기로 관련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의 정의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 좀 할게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에서 교환하고 누구는 소비를 하겠죠. 소비하고 그에 따라서 분배하고 이런 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경제 문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총칭 그걸 바로 경제라 합니다. 자, 경제는요. 민간 경제가 있고 그리고 국민 경제가 있습니다. 민간 경제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게가 우리 소비의 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건을 사는 소비하는 주체죠.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가지고 기업이 가게에게 물건을 주게 되면 노트북을 준다 할게요. 이렇게. 그럼 가게는 기업에게 뭘 줍니까? 원화나 달러 같은 이런 돈을 주게 됩니다.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거를 우리가 마켓이다, 이렇게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민간 경제라고 합니다. 생산과 그리고 소비의 두 주체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여기에 오늘날은 정부가 또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또 다른 경제 주체가 등장해 가지고요.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민간 경제와 정부까지 포함해서 이걸 국가 경제, 국민 경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가볍게 보시죠. 그리고 자급자족 경제, 아타키라고 하는데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다른 경제 주체와 교환이 없는 폐쇄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냥 다른 나라와 수출 수입을 안 해. 그런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게 폐쇄 경제고 오늘날 당연히 그러한 나라는 없죠. 북한 정도 빼놓고 북한도 뭐 교육을 조금 하긴 하겠지. 다른 나라 외국과 같이 해외 부분을 같이 포함하게 되면 그것을 개방 경제 우리가 오픈 이코노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먼저 경제학이 도대체 뭐냐 어떤 걸 다루냐 특히 경제학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게 되고요.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기회비용이고 그 기회비용을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트로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강의를 먼저 쭉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요. 잠깐 멈추시고 필기를 하시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진도를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